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주최하는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고도화 방향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장비정책팀장 권성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고도화 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좌장 및 패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양한 사전조사와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마련한 고도화 방향안을 공유하고 국가연구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각층 전문가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했으면 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부에는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 15시 5분부터 확충 고도화 방향에 대한 패널 토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는 실시간 채팅창을 활용하여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취합하여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평가심사과 이은영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온라인 상이지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 이은영 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개최하는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 및 온라인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금년 초부터 저희가 준비해온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을 연구 현장에 알리고 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지하고 있고 연구개발의 핵심인 연구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시설은 개인이 운용하기 힘든 대형 장비를 전문 인력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첨단 연구개발의 전진기지로서 대규모 투자의 효율화가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그간 연구기관 자율에 의해 관리되던 국가연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연구시설 K-퍼실리티 공동 활용 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국가연구시설에 대한 실질적 투자 필요 분야 그리고 중장기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국가연구시설의 현재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연구 현장의 수요조사 그리고 부처별 개별 시설 구축 계획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6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결과를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박찬수 센터장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박찬수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부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을 맡게 된 박찬수라고 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 공청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연구시설 장비는 과학기술의 성장을 견인하는 하부 구조를 지탱함으로써 효과적인 연구개발의 추진과 R&D 성과 창출을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연구시설 장비의 운영,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중대형 연구 장비를 구축하거나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적시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웠습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전주기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중심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확충 고도화 방향 수립을 계기로 국가 수준의 인프라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연구시설 구축을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연구시설 장비가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는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연구시설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학연 연구자들뿐 아니라 모든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회를 찾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센터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 김성년 사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 김성년 사무관입니다.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현황 및 추진 배경,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의 개요와 분야별 확충 고도화 방향, 관리체계 개선 방향 순입니다. 먼저 현황 및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이 가속됨에 따라 연구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중력파를 발견한 라이고 사례에서 보듯이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연구시설이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연구시설이 활용되기도 하고 써니 사례처럼 대형 연구시설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은 구축에 3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되며 30여 년간 운영되기 때문에 구축에 대한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총 구축 비용 대비 10% 정도가 연간 운영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구축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온 연구 장비 관리 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이제는 국가 연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 정부는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3대 정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째로 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로드맵을 2010년과 2022년에 마련하였습니다. 1차 63개, 2차 13개 시설에 대한 구축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실구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구분이 모호하였던 연구시설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였고 100억 원 이상의 출연년 보유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간 거대 연구시설의 사업단별로 관리하던 연구시설의 구축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형 연구시설 사업관리 제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연구시설의 투자는 일반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총량적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연구시설 장비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효불급한 장비 구축의 억제, 공동활용 촉진, 유휴 재활용 장비 이전 촉진과 같은 연구장비 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비용이 1.9배 증가한 반면 연구시설의 구축비는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사업비 대비 장비 구축비의 비중은 연 5%로 미국의 3%보다는 높지만 우리나라와 투자 규모가 비슷한 독일의 8%, 영국의 10%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시설은 전국에 320여 개가 구축되어 있으며 그간 7조 6천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3년간 금액별 연구장비 구축 통계를 보시면 50억 원 이상의 대형 장비 구축 비중이 2016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자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개별 구축이 어려운 대형 연구 장비의 투자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연구시설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시설 수는 기초 기반, 소재 나노, 생명 보건 의료 기술 분야에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구축 금액 비중으로는 기초 기반, 에너지 자원 분야에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는 정책 현안에 따른 투자 이슈와 연계되어 투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 기반, 생명 보건 의료, 우주 항공 해양 분야의 시설 유지비가 많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구시설은 한번 구축으로 투자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전 주기적 지속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한 각국에서는 연구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방향을 세우고 이를 면밀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위원회 산하의 유럽 연구시설 전략 포럼 에스프리를 통해 수요를 종합하고 구축을 결정하며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 투자 주체별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감독기구를 통해 구축 운영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형 연구계획 마스터플랜 내에 대형 연구 과제와 연구시설을 종합하여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정부의 독립적인 일본 학술회의를 통해 과기계가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구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가 차원의 거대 연구시설을 지정하고 이를 집중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가적 계획 수립 필요성을 인식해서 이번에 국가 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수립된 국가 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42조 연구개발시설 장비의 확충 고도화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 연구시설의 전 주기 관점의 전략 수립을 통해 연구시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기존 국가 연구시설의 투자 현황, 예산 투자 총량을 분석하였고 각 부처의 연구개발 기본계획상 연구시설 투자 계획을 분석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계 연구 현장의 연구시설 신규 구축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3년간의 10개 과학기술 분야별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2차례 수립된 국가 연구시설 구축 로드맵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려보면
과기계의 수요를 받아 구축 우선순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10대 과학기술 분야별 향후 3년간의 연구시설 유형별 확충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10대 과학기술 분야의 3년간 확충 방향만을 제시하며 투자 금액이나 지역, 시기 등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수요로 제시된 연구시설의 구체적인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차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수립 시나 부처별 과학기술 단기 전략 수립 시 연구시설 인프라 분야 구축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연구시설의 구축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였고 연간 투입 금액을 분석하였습니다. 과총, 출연년, 비영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3차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개별 기술 분야의 중장기 전략 계획을 분석하여 구축이 예상되는 시설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향후 수요 예비군을 만들었으며 리더급 연구자로 구성된 국가연구시설 자문위원회를 통해 4차례 검토하여 최종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분야별 도출된 수요 중에 모든 기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술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증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컴퓨팅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초 원천 연구 성과의 확산, 즉 사업화를 위해선 실증 및 시험 시설이 필수적이나 기술 분야별 유사 시설이 다수 구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 실증 시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연구시설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와 인력 수급을 통해 원래 구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상당 부분의 시설이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연구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출된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의 주요 정책 현안을 맞춰 비교해 보면 소부장 관련으로는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공정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병 부분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보유한 고등급의 생물안전 실험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분야에서는 기술 분야별 데이터 센터 및 이를 데이터댐화할 수 있는 종합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분야별로 정리된 확충 고도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빅데이터 및 AI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와 같은 대형 장비 운영형 컴퓨팅 자원과 인공지능 성능 측정 및 관련 프로그램의 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유통 시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0년 이내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종합 빅데이터 시설, 차세대 슈퍼컴, 양자기술 개발 및 초연결 디바이스 종합시설이 종합 실증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 보건, 의료 분야입니다. 대형 장비 운영력인 고등급 생물안전 실험시설과 과학시료 관리형인 동물안전 실험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생물 제품의 안정성 평가 및 바이오 컴퓨팅 자원과 바이오 자원 은행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에너지 자원 분야입니다. 에너지 기술 실증 및 원자력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장비 운영형 시설의 보완 및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0년 이내 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 및 연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재 나노 분야입니다. 기존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 및 소부장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의 확충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0년 이내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플랫폼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계 제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실증 시설에 대한 확충,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안전 평가 시설 등이 필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10년 이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센터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 분야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시설,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장비 집적형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장기적으로는 농축산식품에 대한 실증, 시료 관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주, 항공, 해양 분야입니다. 우주, 항공, 해양 데이터 및 시료 활용을 위해 과학 시료 관리형 시설에 대한 확충 및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 실증을 위해 사업화 지원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내에는 재사용 발사체와 같은 신기술 지원을 위한 시설의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기상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기상 분야에서는 환경 기상 관측 및 모니터링을 위한 대형 장비형 시설과 환경 기상 분석을 위한 연구 장비 집적형 시설의 확충,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 실증을 위해 사업화 지원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며 10년 이내 급변하는 기후 환경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플랫폼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교통 분야입니다. 건설 교통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티 교통과 관련된 연구 장비 집적형 시설에 대한 확충,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 실증을 위해 사업화 지원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도로의 실증을 위한 종합 실증 시설의 확충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기반 분야입니다. 중소형 과제 중심의 개인 연구자 지원을 위한 신기술 테스트베드 및 연구 데이터 시설, 분석 과학 시설들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가 중점 연구 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는 장기적으로 사용자 기반 시설의 확충, 국제적 초고대 연구 시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시설 운영을 위해 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활용,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연구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 등록 등 연구시설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고 하면 중기적으로는 연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단계별 정책을 마련하여서 향후 연구시설의 국가적인 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착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도적으로 연구시설의 관리 활용 정립을 위해 연구시설 등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확충 고도화 방향을 매년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연구시설 구축 관리 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영 활용 촉진을 위해 지역 연구시설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을 지원하고 종합 활용 정보 시스템인 K-퍼실리티를 고도화하며 국가 차원의 운영이 필요한 운영 모델을 수립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 공동 구축 체계에 대한 참여 확대 및 인력 교류를 추진하며 등록 시설에 대한 성과 측정을 통해 우수한 시설의 인센티브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현재까지 구축 과정 일부와 운영 과정을 단순 모니터링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연구시설의 전주기 단계별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시행하여서 종합적인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을 통해 연구시설을 통한 혁신적인 선순환 생태가 생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구시설 구축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연구시설을 적시에 구축할 수 있고 또 명시적 구축비가 파악되어 연구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시설 활용 측면에서는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집단 연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지식 공유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국가 R&D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유효시설로 새로운 가치가 발생할 것이며 또 연구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고정 운영비 확보로 안정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운영 전문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성현 사무관님 발표 감사합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5시 5분에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상에 공지해드린 것과 같이 시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보다 조금 20분 정도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일정표와 같은 진행으로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의를 맡아주실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단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문영준 단장님께 패널 토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그리고 고도화 방향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로 또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정책도 있었고 또 추진 방향에 대한 어떤 정리도 있었는데 국가연구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던 이유가 필요는 하지만 이게 이제 국가도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도 좀 없었고 그 다음에 관심도 떨어졌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해외에 저희들이 연구 교류나 이런 거에 나와서 세미나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나라에 있는 연구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탄을 하고 부럽기도 하죠. 대형 시설들을 갖춰놓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 연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동으로 활용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확충할 것 같은 계획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니즈들이 반영이 됐죠. 돼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앞으로 이제 한 3년간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연구시설에 대한 이 3년 동안의 중기 기간 동안 어떻게 확충하고 고도화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방향도 잡고 로드맵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일부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심사과의 김성년 사무관께서 요약 발표를 잘 해주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자문위원들 역할을 해주셔서 만든 내용들을 과기부가 정리를 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2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계신 오늘 모신 패널들과 또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시청하시는 또 분들의 저희들이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또 의견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오늘 의견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은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이제 7명의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좌장 역할을 맡고 주로 이제 여기 계신 6분들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6분들은 학계나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그 이 내용 작성할 때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또 내용 숙지하고 계셔가지고 오늘 토론에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미리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그 저기 오셨습니다. 이상래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서 중요한 가속기 구축사업단 부단장 맡고 계시는 권영관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곽영실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그 이민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최를 해주신 직접 그리고 이 정책을 기획하고 지금 그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가연구시설 장비 진흥 센터장이신 박찬수 박사님. 네. 이렇게 6분의 저희들이 발표를 토론을 들을 텐데요. 한 분당 저희가 한 5분 정도씩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연구시설에 대한 중기 확충 그리고 고도화 방향에 대한 지향점에 대해서 해당 분야도 좋고 전반적으로 좀 느끼신 점 그리고 앞으로 또 지향해야 될 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강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분야별로 또 수립 내용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여도 하셨고 이게 이제 그리고 중기 3년 동안에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됐는지에 대한 그런 좀 진단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 이후에 또 발전 방향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에 추가로 또 건의할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이런 시설을 도입하고 운영하겠다는 연구자들에게 조언을 주실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좀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동안에 다 주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의견들을 그래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주셨으면 하는 걸 바람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이상래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이상래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센터에서 국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영장류 자원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17년간 운영에 참여한 연구자입니다. 이번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안을 만들고 하는데 일부 참여를 했었고요. 그동안 참여하고 느꼈던 바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성현 사무관님께서도 일부에 발표하신 내용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었는데요. 기존의 국가연구시설이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융합 협업 기반의 공동연구에서 기본이 되는 국가 인프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학형 공동 활용 및 이런 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해서 활용도가 제고되는 측면이 반영된 점도 이번 확충 고도화 방향의 우수한 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측면에서도 그간 국가연구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라 그리고 또 기술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연구 현장 부처의 미래 수요를 종합하여 자료가 작성이 되었고요. 더불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연구시설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를 활용해서 종합적인 검증을 하고 국가연구시설 확충 고도화 방향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방향이고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연구시설, 국가연구시설 관련해서는 장비는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시설 관련한 추진 체계는 처음이라
실제 제가 국가 인프라 시설 운영에 17년간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도 이런 정부의 투자 방향이 연구 현장의 상황이 그대로 국가 투자 방향에 연구 현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수립 내용의 적절성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제시하신 부분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데요. 개념 도출,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구축, 운영 종료라는 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즉 사실은 이미 구축돼서 운영되어 오는 기관들이 그동안 불만을 많이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시설별로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여 그 현장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지원 정책이 아주 우수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슈를 한 두세 개 정도 던지고 싶은데요. 우선 앞서 김성현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시설 규모가 100억 이상 되는 기관들은 이미 지원하는 지원 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100억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시설 규모에 따라서 국가 인프라지만 10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50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100억, 500억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시설 규모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과 연계해서 연구시설을 구축 운영하겠다라는 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이게 현장에 적용되려면 실제로 목적 자체가 효율성을 강화하고 성과 창출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관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그 연구시설별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고려해서 세심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게 마땅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구축 방향 측면에서 투자 금액, 지역,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실제로 이게 예산으로 마련돼서 투자되는 적용 단계에서는 실질적 예산 투입 시기 그 시기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도 잘로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산희 박사님의 의견 상당히 좋은 의견 주셨죠. 국가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 때 특히 이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연구시설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운영 체계에 대해서 잘 정립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이제 특정하게 어떤 이 시설 규모에 대한 예산 관련된 걸로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거고, 성과랑 반드시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실행 단계에 가서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상당히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토론자는 저희 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권영관 박사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용 가속기 건설구축 사업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지금 국가연구장비진흥센터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다른 패널 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실 거고, 저는 지금 실제로 대형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정책 수립에 관련해서 현장 연구 현장의 좀 목소리를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총 사업비가 1조가 상회하는 아주 초대형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사실 이런 연구개발 사업을 우리가 그 시설 장비 구축 사업을 국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점은 이 기획 단계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안 중기
22년에서 24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처음 이게 첫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행하는 그 전 주기적인 관리, 사실 이거하고 연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걸음이 잘 떼어져야 사실은 그 이후에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향후에 고도화하는 것까지 연계하는 그 전 주기적인 흐름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획 단계에서 연구 현장에, 그리고 특히 많은 이 시설들을 이용하실 그 이용자분들의 많은 의견들이 수렴돼서 이 기획 단계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구축 로드맵이 있었고, 이번에 지금 장기, 중기, 확충 고도화 방안이 나왔는데, 실제로 해외 사례들 보더라도 이게 한 3년 단위 또는 한 5년 단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리뉴가 되고요. 리뉴얼이 되고 갱신이 됨으로써 그 사실은 이 연구 시설이라는 게 그때 그 연구 트렌드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사실 그 이후에 운영에도 유지 보수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서, 특히 가습기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이상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그런 성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그 분류상에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대형 연구 그 국가 연구 시설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주 발사체 같으면 당연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큰 규모의 연구 시설들은 유저 퍼실리티, 그러니까 이용자 시설입니다. 이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그 구축 이후의 운영 단계 또는 업그레이드 단계에 가서도 항상 그 이용자 시설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이걸 관리한다고 했을 때 연구 시설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성격이 이용자 시설이다라고 하면 그 이용자 시설에 맞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용자들이 잘 접근해서 다양하게 또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아까 앞서서 이상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 그리고 또 국가연구장비진흥센터에서 오셨지만 실제로 각 주체별로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실제 이 고도화 방향이 잘 정착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구축 중인 중형 가속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결국 이런 많은 정책들이 또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면 실제로 그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거는 이 시설 자체가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 많이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내에 있는 인력들을 잘 결집하고 이 구축이 또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또는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또는 후속으로 많은 그 유사한 시설들이 구축되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국내에 있는 이 제한된 인력들이 충분히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아까 가버넌스 말씀을 하셨는데 가버넌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그 대형 연구 시설들이 사실은 한 국가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많은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서 구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고려했을 때 이 국제 협력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책 수립에 제도적으로 좀 많은 보완들이 추가가 된다면 이 대형 연구 시설들을 처음에 기획하고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 전체적인 그 주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권 박사님 고맙습니다. 직접 그 중이용 가속기 건설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잘 담아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시설들을 구축하고 나면 이게 이제 구축부터 시작해 나중에 폐기까지 그게 뭐 어떤 건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 20년, 30년까지 걸릴 수 있지만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좀 고려한 상태에서 기획을 해달라라는 그런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갱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갱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제 특히 이용자들 요구사항, 연구자들 요구사항이 정확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그런 또 이용자 중심의 그런 기획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 이제 역할 분담 주체별로 관산학연 역할 분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집중 투자, 이거 사실 일자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협력으로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또 와닿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그 한국천문연구원의 곽현실 박사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 수립에서 우주항공해양 분야 분과장을 담당했던 한국천문연구원의 곽영실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 여기 참석할 때는 연구자에 한 사람 있다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면서 과기부와 국가연구장비진흥센터의 취지하고 국가연구시설에 대한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듣고 생소함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다들 뭐 많이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듯이 막대한 국가 재정이 이제 사실은 투입되는 국가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나 또는 체계적 확충 고도화 방향 수립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구자 또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이라든지 또는 연구 개발 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을 이제 발표도 들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도 이러한 방향성들은 주로 제가 이제 정리해 보니까 국가적 총량 파악하고 인프라에 대한 과학기술 정책 환경을 굉장히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기획 구축과 운영 기반 마련으로 특히 연구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초대형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제 협력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국제 공동 구축을 추진해야 될 필요 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 본 큰 꼭지 3개로 이렇게 잘 방향을 잡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물론 저희들도 방향성 수립할 때 저도 참여하면서 고려를 했고 아마도 고려가 되어 왔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한다면 무엇보다 국가 연구 시설이라는 것은 국가 연구 개발 R&D 중장기 계획 수립 시에 함께 고려가 좀 되고 포함이 되어서 기획되고 구축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부분은 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요 조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러한 국가 연구 개발 중장기 계획 단계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분과를 담당했던 우주항공해양 경우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든지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연구 개발 R&D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축된 부분도 있지만 이번 방향 수립 때도 그런 것들과 얼라인돼서 아마 지금 방향성들이 우주 항공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였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잘 그런 부분들이 됐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 특히나 좀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주항공해양 분야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 기술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러한 집중적인 방향성 수립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이슈를 사실은 집중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분야마다의 그런 기술적인 이슈들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되고 인지가 된 부분 상당히 저도 반갑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확충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고도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수립이 잘 됐냐 하는 정도는 저는 정말 첫 번째 치고는 정말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은 국가 연구 개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함께 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아마 발표를 김성영 과장님께서 해주셨지만은 팀장님께서 이런 국가 연구 시설이 포트폴리오가 잘 만들어지고 잘 구축되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운영과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 정비, 기획 구축 관리, 운영 활용 지원, 특별히 국제 공동 협력 체계 구축이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요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하는 관리 체계 확립도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도 이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다음부터는 현장의 연구시설의 어떤 정보들이 좀 더 잘 조사가 돼 반영되어서 좀 더 탄탄한 기반으로 다음 차년도 포트폴리오가 또 계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연구자 입장인데요. 아마 연구자들 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한 개인 연구자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는 한 국가 연구자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이러한 국가 연구 시설을 대하고 계획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네, 곽 박사님 이제 같이 참여하셨으면서 이제 결국 우주항공 해양 분야를 다 또 이렇게 잘 총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시면서 이제 첫 단추를 잘 이번에 구성한 거에 대해서 과기부가 정책을 좀 잘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요. 특히 이제 인프라 이쪽을 이제 정책적으로 저는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연구개발에 대한 몰입 환경,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구축해 주는 거다. 그리고 또 국제 공동 연구에 대해서 또 공동에 대해서도 또 이제 강조해 주셨고, 특히 이제 그 항상 R&D 할 때 계획할 때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 전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현장에 그 구축된 장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한번 심층 조사도 필요하다 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래야 이제 운영 관리 체계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 게 연구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그 저희 연구자들의 일종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국가연구시설에 대해서는 특히 국가의 자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구축이나 운영에 대해서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토론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민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태프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 작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가장 큰 문제가 이 개별 사업 단위로 이 연구 시설이나 장비가 사실은 구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이 구축 관리 방향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어떤 그 관리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 측면에서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효율성 위주의 이런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인풋 수준 또 프로세스 수준에서의 계속해서 이제 이 관리를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해왔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효과성 위주로 좀 정책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프로세스 위주의 관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나 연구 역량 제고라든가 이런 또 협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 시설이나 장비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 측면이 앞으로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전략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수요 중심의 어떤 그 시설
구축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물론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요만을 따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 측면을 사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어떤 관리 체계 구축은 수요 중심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수렴을 잘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국가 차원의 어떤 전략적 접근으로 가야지만이 총괄적 관리 체계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략적 접근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강조돼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 R&D 투자 방향에 이제 이 자료가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이제 여기 해 놓으셨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기존에는 사실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된 것을 다 모아 보니까 국가 R&D 예산의 5%다. 이렇게 사실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략적 투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흐름들을 보고 그리고 연구 환경에 등등을 이렇게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적합한 투자 규모는 대체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다. 사실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거는 사전에 어떤 균형이 있는 투자 규모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을 사실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전체적인 예산에서의 이 투자 비중도 중요한 측면도 있지만 주요 분야별 균형적인 투자, 네, 또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 시설이라는 것이 한번 구축이 되면 옮길 수가 없겠으니까 또 그리고 이 시설이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필요하고요. 또 조금 더 마이크로한 측면에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대학의 특성화라든가 아니면 또 연구기관 등등의 어떤 전문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떤 기관, 어떤 조직의 그러니까 사용 주체가 되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굉장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시설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특성화 전략이라든가 대학의 특성화 전략이라든가 또 연구기관 정책이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분야의 정책들과 서로 밀접히 연계돼서 이게 결정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제 같이 연계돼서 될 수 있는 이런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 거버넌스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이 이제 과정에 많이 참석하신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전문가 분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내주시는 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전문가 의견에 너무 의존하는 것에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정보는 거기서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큰 정보들 또 전략적으로 다뤄질 정보들은 사실 지원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런 정보들이 이러한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아직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을 담당하는 이런 조직의 역량 개선 그리고 역할 제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조직의 육성과 앞으로의 역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윤 박사님. 특히 이제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시설별로 단위 구축이 된 게 국가 차원의 총괄이 한 거에 대해서는 과기부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주셨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프로세스 위주 관리가 앞으로는 이제 성과 측면에서 관리 체계로 좀 전환되면서 국가의 탑다운 방식이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수요 중심보다는 그 내용을 좀 해주셨고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여기에 분야별로 또 공간별로 또는 특성화 주체별로 균형에 대한 전략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의 의견만이 아니고 이제 특히 기관들의 의견 그리고 나중에 전문 지원 기관에 대한 육성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들 전문가들의 의견 여기서
거의 지금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주체이신 저희 이 기획의 주체이신 우리 그 아까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심사과장님 이은영 과장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지금 토론자들께서 해주신 의견들에 대한 간략한 좀 답도 좋고요. 또 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의견들,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패널 그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제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제 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의 내용과 이것을 어떤 이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는 앞에 설명을 충분히 이제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패널 이제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방향 설정을 처음 시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개별 어떤 장비들을 구축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장비에 관한 로드맵을 한 적은 이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 작업이고 요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의견을 주신 이제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 좀 이제 지속적으로 보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이제 그런 작업이 이제 매년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몇 분 패널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런 고도화 확충 고도화를 위한 방향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이제 초기 기획이 이제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연구시설이 대규모의 예산과 장기간의 기간이 이제 소요되고 또 이것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특정 연구 그룹의 어떤 수요 차원뿐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전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지역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어떻게 이제 구축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향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도 또 말씀이 나왔지만 이제 성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구 시설을 이제 구축을 할 때 그 연구 시설이 이제 기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순히 이제 어떤 분야에 어떤 수요가 있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구축하고 그 구축하는데 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성과를 창출하느냐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효과성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요번에 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관해서 현황 조사를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조사에 현재 구축돼서 운영되는 시설들이 어떤 성과를 이제 냈는지에 관해서도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연구 시설 관점에서의 성과라는 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스터디와 그것에 관한 이제 조사 그리고 그것을 더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요번 이 작업의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단순히 시설 분야뿐 아니라 모든 R&D의 평가 기준이 이제 성과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고 또 그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략성을 가진 기획이 되느냐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이제 더 이제 많은 이제 고민과 논의와 또
그런 것들이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연구 시설에 관해서 이제 이것을 구축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구축 이후에 그 긴 기간 동안 운영을 하려면 그냥 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유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그리고 필요한 운영 인력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다 그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그것은 이제 이 고도화 그 확충 고도화 방향 자체에 아주 그 깊숙이 저희가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거기서 어떤 그 성과가 더 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더 성과 측면에서 더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야지 되는 건지, 또 그런 개별적인 시설에 관해서 정부가 이제 뭐 단순히 뭐 예산 규모라든가 이렇게 일괄적인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설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이제 고려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 효과적으로 저희가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가 앞으로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계속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만들어진 이제 확충 고도화 방향에다가 그 부분까지 좀 장기적으로 그 고민해서 더 이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과장님께서 이제 정확히 그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일단은 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 지금 초기 기획 부분부터 미리 잡아가겠다. 그리고 대형화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게 전략적인 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를 창출하고 그 효과를 관리해가는 게 오히려 그 더 중요한 그거다. 결국 국가 R&D의 평가 체계와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 그런 초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 이후에 특히 그 운영과 업그레이드,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리고 인력 확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어떻게 할 건가, 가버넌스 문제 그리고 역할 분담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보완적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셔서 하여튼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지금 그 정책을 잘 수립하고 계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이 특히 계획을 같이 만드는데 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해주신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의 박찬수 센터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엠팩의 박찬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과기부의 그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을 이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지향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적절성, 그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의 지향점은 이 연구시설의 신규 수요와 그리고 기구축 연구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향후 이제 3년간 체계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개선 사항을 이제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에 포함되어서 추진 중인 연구시설 구축 운영 전략 중에서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될 연구시설에 대한 구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이제 의의가 있다고 하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개별 정책 수준에서 파악이 어려운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 운영 현황, 그리고 향후 유사 중복 수요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 체계 마련에 지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립 내용에 대한 적절성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상향식 연구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향식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제 수요 설문 조사 등을 통해서 R&D를 수행하는 이제 하향식 조사를 병행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는 동시에 정책적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이제 저희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김성현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개 기술분과의 국가연구시설 자문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약 60여 분의 산학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4차 회의에 걸쳐서 기술 분야별 구축 운영 방향 및 규모 그리고 제도적 보완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이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확충 고도화 방향이 이게 단순하게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이 타 정부 연구 개발 정책과 연계성을 높여서 좀 실현성 있는 그런 확충 고도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연계된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기준, 그 과학기술 단기 전략 계획 수립 시 국가 연구시설에 대한 향후 구적 운영 방향에 참고가 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구시설의 등록이라든지 투자 현황 수요 조사는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이제 개선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와 연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실 있는 그런 고도화 확충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제 최근에 지금 또 국민적 국가적 관심 대상이 되었던 이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 구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주 국가적인 공동 대형 연구 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대형 연구 시설이라는 것들은 대체로 이때까지 가보지 않은 길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제 가야 하는 이제 이런 길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런 PM 제도를 확대를 해서 종합적인 그런 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갈 수 있도록 엠팩에서도 이 총괄 관리 지원을 위한 그런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훈 센터장님, 그 신규 수요를 이번에 하시면서 보니까 이제 신규 수요에 대한 그 니즈도 받고 그다음에 그 구축된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활용 가능성이나 중복성도 좀 검토하셨고 그래서 국가적인 구축 방안을 정립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하향식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계획과 상향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전부 밸런스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현가능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될 거는 분명하고요.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국가 R&D 계획과 반드시 연계 체계 되도록 이 계획이 그렇게 마련된 거다 하는 거고 향후에는 이제 연구자들 의견도 충분히 더 수렴하시겠다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총괄 관리 체계까지 우리가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오늘 토론됐고요. 저는 이제 토론을 주관하면서 이런 의견들 외에 특히 저희가 국가의 그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 다 강조할수록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유지 보수 문제도 굉장히 나중에 큰 저희들의 걸림돌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시설들을 보면 특히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차 같은 그 대형 실험 시설들 보면은 국가가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가 활용하면서 그 차량 회사나 그다음 부품 회사들, 민간 회사들한테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면서 일종의 수익도 올리면서 유지 보수를 계속 해가는 이런 선순환적인 그런 그 운영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우리가 그 연구 시설을 투자했지만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개연성도 열어가면서 탄력성이죠 일종의 열어가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나중에는 중장기적인 그 운영 관리 유지 보수에 관련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다. 필요하면 이런 운영 관리나 유지 보수에 관련된 특정한 일종의 그 민간 단체나 또는 사업체도 만들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지속적으로 또 보완할 때 저도 많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정책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토론들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유튜브에서 올라온 의견 있으면 좀 전달해 주시면 또 답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대다수의 연구시설이 국가 예산을 사용해 만들어졌으므로 성과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시설 구축은 다양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그러기에 국가 차원으로 어떠한 연구시설이 구축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는. 또한 연구시설은 다양한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그러기에 단순하게 과학적 성과만으로 성과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확충 고도화 방향 수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의 구축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하였고요. 아울러 시설의 목적에 맞는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성과 지표 및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연구시설의 성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조금 성과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시설 확충이 대체로 국내에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해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계획을 세우면서 이와 같은 가능성도 고려하신 것인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의 연구 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은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분야가 점차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시설의 구축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이제 초거대 연구시설의 경우는 한 국가의 역량으로는 구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공동 구축 및 활용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협력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나 G7 국가 공동 구축 활용 체계에 적극 참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특히 오늘 토론에 참석해 7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의견들 내주셔서 아마 과기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하셔서 추가적인 이제 보완에 많이 활용하실 걸로 보고 있고요. 정책의 수립에도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이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작업들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이은영 과장 오셨지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이제 실질적인 그 실무를 전부 담당해 주셨던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에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또 저희들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토론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에 대한 공청회 제2부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패널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토의에 참여해 주신 패널 위원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에 문의 주시면 응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 고도화 방향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